혹시 식탁에 앉아서 아주 평범한 밥상, 콩, 렌틸콩, 집에서 끓인 찌개 같은 것들을 드시면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사실은 내 신장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해보신 적이 많으시지요? 더 무서운 점은 아프지도 않고 화끈거리지도 않고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자리에 매일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느 날 돌을 깨뜨리는 것처럼 티 나지 않게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자연적인 신장 건강을 도와드리고 있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너무 늦은 뒤에야 진료실로 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다들 착하고 성실한 분들입니다. 그냥 평소처럼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그 평범한 식탁 속에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게 말하듯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은 부엌에서 쓰는 아주 고운 채 두 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새 것일 때는 어떤 물이 지나가도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작은 구멍들이 점점 더 좁아지고 약해집니다. 이때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맑은 물 대신 흙탕물을 체에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씩 구멍이 막히고 압력이 올라가고 신장은 계속 무리하게 되는데도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하십니다. 저는 한국에 사시는 72세 김범 할머님 한 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하늘 높이 올라가 있고 피곤함은 심하고 투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굳어져서 오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은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먹었다고 믿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장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오늘 그것이 여러분께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게 되면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곧 힘이고 희망이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많은 한국 어르신들의 신장을 지켜온 5가지 신장 보호 음식,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준비해서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음식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내용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신장 건강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잘못 이용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검은 콩, 흑두서리태 등스리입니다. 한국 밥상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 콩을 많은 분들이 칼륨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예 피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콩 자체가 아니라 콩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소금을 많이 넣고 끓이거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나 기름진 고기를 함께 넣어 끓이면 이미 약해진 신장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또 불리기, 담가두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칼륨이 그대로 남아서 신장 필터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일하는 것처럼 과부하가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아주 고운 채 두 개와 같습니다. 잘못 준비된 콩 한 알 한 알이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은 조금씩 막히고 압력은 올라가고 전체 시스템이 조용히 그러나 계속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이 높으신 분, 아침에 몸이 붓는 분, 혈압이 들쭉날쭉한 분, 가스가 잘 차는 분에게는 잘못 조리된 콩이 조용히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하고 배가 더부룩한 정도였어요. 본인은 몰랐지만 그 식사가 질소 노폐물과 장염증을 늘리고 결국 신장에 부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콩은 최소 8시간 이상 넉넉한 물에 불리고 중간에 2~3번 물을 갈아 주십시오. 삶을 때는 소금을 넣지 말고 새물에 깨끗이 씻어 다시 넣어 끓이시고 속을 편하게 하는 향신채, 다시마 조금, 양파, 허브 등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1~2컵에서 3~4컵 정도로 적당하게 제한해 주세요. 통조림 콩,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콩, 햄, 베이컨 짠 치즈와 같이 조리한 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셔도 예전에는 위험이 될 수 있던 콩이
지금부터는 신장을 돕는 자연스러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더 놀라실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가장 겸손하면서도 강력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렌틸콩 렌즈콩입니다. 작고 저렴하고 우리 식탁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곡물인데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고 몸 안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렌틸콩을 충분히 불리지 않거나 소금 가공육 화학 조미료와 함께 끓여 먹을 때 생깁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너무 농축된 상태로 들어오고 이미 약해진 신장은 더 높은 압력으로 걸러야 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아니라 걸쭉하고 탁한 물을 오래된 필터에 계속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잘못 조리하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쌓이며 대사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매우 위험합니다. 신장을 옛날에 쓰던 옹기 정수기 2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들어올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안 보이는 잔여물과 탁한 물이 계속 들어오면 구멍이 막히고 안쪽 압력이 올라가고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안에서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이 높은 분, 다리가 잘 붓는 분, 혈압이 불안정한 분, 만성 피로감이 계속되는 분에게는 잘못 준비된 렌틸콩이 조용하게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식사 후에 배가 묵직하고 졸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장에서 다시 흡수된 독소가 신장에 갈 부담을 더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병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렌틸콩도 준비 방법만 바꾸면 강력한 자연약이 됩니다. 렌틸콩은 4~8시간 정도 충분히 물에 담가두고 중간에 여러 번 물을 갈아 주십시오. 끓일 때는 소금을 넣지 말고 새물에 넣고 마늘, 타임, 허브 등 부드러운 향신채만 이용해서 간을 최소화하십시오. 시판 조미료, 햄, 소시지, 베이컨, 각종 시판 소스는 피하십시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1~2컵에서 3~4컵 정도로 유지하십시오. 맑은 국 형태의 연한 수프, 짭짤하지 않은 토마토와 함께 끓인 연한찜, 소금 없이 지은 흰쌀밥과 함께 드시는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된 렌틸콩은 단순히 영양을 줄 뿐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독소 배출을 돕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귀한 음식이 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의 어르신들께 특히 가치 있는 식재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웬만한 건 다 알겠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장에 정말 고마운 곡물이지만 역시 많이 잘못 사용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한 병아리 콩, 이집트 콩, 핫콩입니다. 동그랗고 노란 이 콩을 많은 분들이 그냥 배 채우는 곡물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신장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조용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은 병아리 콩을 충분히 오래 불리지 않고 소금과 공육기름에 여러 번 튀긴 재료 시판 소스들과 함께 먹을 때 생깁니다. 이렇게 먹으면 미네랄과 여러 성분이 진하게 남은 상태로 들어와 이미 약해진 신장이 더 뻑뻑해진 피를 겨우겨우 걸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포화지방과 과한 나트륨은 혈관을 염증시키고 신장 안쪽 압력을 올려 크레아티닌이 높은 분에게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신장을 옛날 물레방아 2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를 때는 물레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물에 흙자갈 쓰레기가 섞여서 계속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레가 끼이고 끼익거리며 돌아가고 전체 구조가 무리하면서 어느 날은 아예 멈춰버립니다. 잘못 조리된 병아리콩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분, 다리가 무겁고 잘 붓는 분, 만성 피로가 있는 분, 혈압이 이유 없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분에게는 튀기거나 짜게 조리된 병아리콩이 대사 염증과 노폐물 축적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병아리콩 먹은 날은 이상하게 배가 더 부르고 졸리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 안에 줄이지 않은 칼륨, 좋지 않은 기름, 과한 나트륨이 섞여 있어서 신장이 훨씬 더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신장병은 거의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그냥 그런 날도 있지라고 넘기다가 피 검사를 하고서야 크레아티닌이 치솟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오늘부터 고칠 수 있습니다. 변가리 콩은 최소 12시간 이상 넉넉하게 물에 담가두고 중간에 여러 번 물을 갈아 주십시오. 끓일 때는 소금을 넣지 말고 새물에 넣고 월계수잎이나 통커밍 같은 향신료로만 살짝 향을 더해 주세요. 통조림 병아리 콩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기름에 튀기거나 베이컨, 소시지, 햄짠 치즈와 함께 볶아 드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레몬 마늘을 가볍게 섞은 부드러운 병아리콩 으깬 요리, 신선한 채소와 함께한 연한 조림 1, 2컵에서 3, 4컵 정도의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병아리콩은 영양을 줄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혈액 생성, 적혈구를 돕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강력한 자연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께 아주 귀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음식들 중에서 가장 보호력이 강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호박씨, 단호박씨, 애호박씨 등이가 실제로는 신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금을 잔뜩 뿌린 구운 호박씨, 매운 양념이 잔뜩 묻은 호박씨, 시판, 믹스 견과류를 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에는 나트륨, 여러 번 든 기름,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자극하고 염증을 올리고 신장에 조용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호박씨는 원래 가진 보호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미 지친 몸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신장을 잡고 섬세한 모터 두 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터는 부드럽고 깨끗한 윤활유가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껍질째 소금도 없이 살짝 구운 자연 호박씨는 그런 깨끗한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소금, 설탕, 색소, 튀김 기름에 뒤덮인 호박씨는 탄 기름 찌꺼기가 가득 섞인 더러운 윤활유와 같습니다. 모터가 당장 고장 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뜨거워지고 힘이 떨어지고 조용히 닳아 없어집니다. 이 상황은 특히 크레아티닌이 높은 분, 깊은 피로감을 느끼는 분, 발과 발목이 잘 붓는 분, 혈압이 불안정한 분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인데요. 라고 하시지만 그 한 줌의 호박씨가 칼륨을 올리고 혈관을 염증시키고 인나트륨 부담을 늘려서 신장 기능을 더 떨어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무거울 뿐이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신장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호박씨도 제대로만 드시면 다시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과 양념이 전혀 없는 생호박씨를 고르십시오. 집에서 아주 약한 불로 가볍게만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집어먹는 간식이 아니라 밥이나 반찬에 살짝 곁들이는 작은 보조 식품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 정도만 오트밀 샐러드 찐 채소 위에 뿌려 드시거나 짜지 않게 끓인 소스, 된장 깨소스 등에 소량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호박씨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 좋은 지방을 공급해서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귀한 약이 됩니다. 신장의 작은 필터 사구체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이제 전통적인 곡물들 중에서 신장 건강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마란스, 깨비 참쌀로 불리기도 하는 씨앗 곡물날입니다. 옛날부터 먹던 귀한 곡물이지만 요즘에는 설탕 인공 벌꿀 경화 지방이 잔뜩 들어간 시판, 바바 형태 간식단로 많이 팔립니다. 이렇게 가공된 제품은 신장을 보호하기는커녕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키우고 신장에 조용한 과부하를 줍니다.
문제는 아마란스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적으로 덧붙여진 것들입니다. 다시 신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신장은 살아있는 스펀지 두 개와 같습니다. 몸이 깨끗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받을 때는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였다가 가볍게 짜내며 자연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설탕, 나트륨, 무거운 기름이 잔뜩 들어간 음식이 들어오면 스펀지가 점점 포화되고 딱딱해지고 더 이상 노폐물을 시원하게 짜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장 손상은 아프지도 티도 잘 나지 않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크레아티닌이 높고 빈혈까지 있는 어르신들 중에 아침마다 시판 아마란스 바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로감과 복부 팽만, 혈압 상승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후 다리가 붓고 심하게 졸리고 전신이 무거워졌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신장이 이미 한계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아마란스는 오히려 신장에게 정말 고마운 음식입니다. 잘 조리하면 가벼운 식물성 단백질, 독소를 줄이는 식이섬유, 뼈를 돕는 미네랄, 신장 필터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을 공급합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온 신장에게 깊은 휴식을 한 번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마란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마란스를 여러 번 깨끗이 헹군 뒤 소금을 넣지 않은 물에 넣고 알이 톡톡 터져서 부드럽게 크리미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여기에 계피, 천연 바닐라, 칼륨이 낮은 과일, 소량것을 더해 아침 죽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수프를 걸쭉하게 만들 때, 콩 요리에 조금 섞을 때 아침에 작은 그릇으로 곁들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공된 달콤한 바 대신 자연 그대로의 아마란스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신장에게 부담이 아니라 휴식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크레아티닌을 낮추고 기운을 회복하고 합병증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아마란스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이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5가지 신장 보호 음식안을 아셨으니 이를 바탕으로 일주일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식단 방향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엄격한 식단표가 아니라 크레아티닌이 높은 어르신, 피로한 신장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드러운 길잡이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신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음식, 나와 함께 일해주는 음식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아침에 따뜻하고 가벼운 아마란스 죽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소금은 넣지 말고 계피와 약간의 천연향을 더해 신장을 부담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넣어주는 느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흰쌀밥에 소금 없이 준비한 렌틸콩 수프, 싱겁게 삶은 검은콩, 부드러운 병아리콩, 으깬 요리를 번갈아 가며 한 번에 1, 2컵 정도만 드십시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정성껏 조리된 음식이 중요합니다. 주 중반 수 목요일에는 소금과 양념이 없는 자연 호박씨를 작은 양으로 식단에 더해 보십시오. 오트밀 샐러드 찐 채소 위에 살짝 뿌리는 정도로만 사용하시고 간식처럼 계속 집어먹는 용도가 아니라 보조제 같은 역할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그네슘과 항산화 물질이 혈관과 신장을 도와줍니다. 목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아마란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을 돌아가며 활용하되 조리는 언제나 같게 가져갑니다. 소금 최소화, 가공식품 즉 석조미료 튀김 금지, 신선한 채소 중심. 주말토 일요일에는 위 5가지 보호식품 중에서 몸이 잘 맞는 것들을 섞어 양은 여전히 적게, 채소는 넉넉하게 해서 드십시오. 이 7일 순환은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독소 배출을 돕고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신장을 쉬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어느 순간 소화가 좀 더 편해졌네, 발이 전보다 덜 붓네, 몸이 전에 비해 조금은 가벼운 것 같다 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를 바르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바로 그 선택들이 지금 내 신장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호박씨, 아마란스라는 5가지 겸손한 음식이 염증을 줄이고 크레아티닌을 낮추며 지친 신장에게 조용한 휴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병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선고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단지 밥상 위의 작은 변화 하나가 기운, 수면, 혈압, 심지어 표정까지 바꾸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식탁 위에 한 가지를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신장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기회를 주면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전문의로서뿐 아니라 여러분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신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주변 분들께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나누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먼저 실천해 보실 건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회복의 길 위에 날마다 더 큰 힘과 맑은 생각, 그리고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